안녕하세요.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 드리는 열정, 긍정, 하이엘라입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깨에 석회질이 생겼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오늘 칼슘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이유도 알아볼게요. 어깨에 석회질,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생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건데요. 이는 칼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 중에서는 1% 칼슘의 항상성이 있어야 몸에서 많은 것들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칼슘은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꼭 챙겨줘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혈액 중에서 1% 농도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에서 뼈를 막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뼈 안의 칼슘을 뺏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에서 뽑아 쓰고 남은 칼슘들은 다시 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구석구석 좋지 않은 부분에 침착이 돼버리고 혈관에 붙어버리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요. 어깨에 붙으면 어깨 석화 등이 생겨서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돌이 그냥 자연히 낀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칼슘 부족에서 생기는 질환인 거죠. 혈액 중에 칼슘이 1% 유지되어 제 기능을 하도록 칼슘을 제대로 잘 챙겨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칼슘은 그러면 왜 먹어야 하고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하이엘라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질병도 100가지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칼슘이 부족하면 무려 147가지 질병. 노벨 상보자였던 미국의 조엘 월렛 박사가 자연산 3천여 명의 부검을 한 결과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무려 147가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칼슘이 생각보다 다양한 병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우울증은 물론 불면증, 치매암, 자가면 질환 등 많은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칼슘은 불안을 완화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1, 2번에서 나왔던 불면증과 우울증은 물론이고 초조해진다거나 심하면 분노 조절 장애까지도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신진대사 기능이 감소하면서 지방 연소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칼슘 섭취량과 체중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칼슘 섭취량이 평균 섭취량 미만일 경우 과체중 위험이 1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결국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뼈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약해서 골절도 돼요. 그건 바로 칼슘의 농도에 따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칼슘이 많으면 단단해지고 칼슘이 적으면 약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그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또 알고 보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147가지나 되는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바로 칼슘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므로 인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과 같은 근결과계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몸 세포 60조의 세포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인간의 세포에서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들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데 또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뼈를 녹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파르트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나오게 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만약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골 감소증이 생기고 골 다공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뼈가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뼈에서 녹아있는 칼슘은 우리가 좋지 않은 악성 칼슘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혈관 벽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쪽 부분에 있는 조직이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게 거죠. 분리가 돼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와서 거기를 자극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들은 칼슘 섭취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즉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147가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꼭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근데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슘. 하지만 우리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1위, 칼슘인데요. 그럼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중요할까요? 칼슘이 하는 역할은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뼈와 이를 생성하고 유지시키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골격뿐 아니라 장기, 심장 근육에도 필수적인데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잘 뛸 수 있게 수축, 이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기능도 있는데요. 다쳤을 때 시간이 지나면 피딱지가 지면서 피가 멈추는데요. 이때 지혈 작용을 해주는 혈액 응고 성분을 형성할 때 칼슘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신호 전달도 하는데 주위에 혹시 유독 까칠하신 분이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늘 불안정한 분들이 계시죠? 피로하고 우울하고 집중력 개선 등에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 칼슘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니 주위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칼슘을 선물해 드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역할은 다이어트와 바로 연관이 있는데요.
칼슘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역할이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뇌에서 지방을 태우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관여하는 게 칼슘입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가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세포가 분해가 안 되고 지방이 더 잘 쌓이고 뇌에서는 음식을 덜 먹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계속해서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거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이 배부른데도 땡긴다. 칼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 칼슘이 부족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칼슘은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 촉진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147가지의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혈중 1%의 칼슘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사구세포를 자극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 쓰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뽑아 쓰게 되면 뼈는 약해지고 뼈에서 뺀 칼슘들이 혈액을 둥둥 떠다니다 침착, 토착화되면서 혈관에 붙으면 동맥경화, 어깨에 붙으면 석화 등의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칼슘제를 먹기 위해서는 골다공증도 있지만 혈중의 제1% 제기능을 돕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칼슘은 사실 섭취량보다 흡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2에서 3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한데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칼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흡수에 도움이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와 이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에서 칼슘을 쓰고 석회화되지 않게 액상 상태로 머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장,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막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칼슘의 흡수 이동에 도움이 되고요.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관 확장으로 혈압을 낮추고 비타민 B, C, E의 대사를 돕습니다. 혈관 칼슘의 침착을 막고요. 담석의 축적을 방지하고요. 신장 기능 삼투압에 이용되는 미네랄 이용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ATP에 관여하는 데 대사와 관련이 있고요. 기관지 이완을 도와서 천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당뇨 수치 안정과 연관이 있고요. 뼈, 세포막, 염색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결핍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부종이 오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고혈압, 심장병, 뇌질환, 부정맥,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 그리고 충치, 인슐린 분비 저하, 불임, 저체중아 출산, 조산 위험이 있고요. 생리통, 편두통, 만성피로, 근육통 모두 마그네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양소 비타민 D는 소장에서 흡수한 칼슘이 침착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도와주는데요. 비타민 D가 없게 되면 칼슘은 흡수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 D에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 비타민 D2와 3만 섭취가 가능합니다. 비타민 D2는 식물성인데요. 버섯 등에 존재하는 비타민 D인데 사실 거의 모든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효과나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비타민 D3의 경우에는 동물성입니다.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데요. D2와 D3의 흡수율을 보면 D3가 흡수율이 훨씬 높은데요. 햇빛을 쓸 때 생기는 형태가 D3이기 때문인데요. 이 D3를 섭취하거나 햇볕을 자주 봐주는 것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칼슘은 필요한데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칼슘에는 천연칼슘과 합성칼슘이 있는데요. 천연칼슘은 이 해초칼슘이고 천연칼슘의 분자 구조를 보면 칼슘 주위에 단백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합성칼슘의 경우에는요, 이 석회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일 구조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몸에서 필요한 20%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에 남아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칼슘 드시면 변비 생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속이 쓰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흡수되지 않은 칼슘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합성칼슘들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상호작용해서 또 부작용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발암물질을 일으키고 특히 혈액 내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심장, 혈관에 붙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건강하려고 챙긴 칼슘 제품으로 내 몸이 나빠지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 하나, 뉴스킨 파마넥스 칼슘제 봄 포뮬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는 해초에서 추출한 식물성 칼슘, 마그네슘이라 흡수율이 높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정확히 2대 1. 칼슘의 흡수를 필요한 비타민 D 이외에도 비타민 C, 아연, 구리 등의 영양소가 상인과 학자들이 연구하에 나온 적정 비율로 함유되어 있어서 흡수율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가장 차별점은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법인데요. 칼슘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실제로 3%밖에 흡수가 안 되고 나머지 97%는 배설되게 돼 있어요. 흡수가 힘든 이 미네랄을 사람의 몸의 본자 구조와 같은 아미노산으로 둘러싸요. 그래서 92% 이상 완벽하게 흡수되는 게 뉴스킨 파마넥스의 봄 포뮬러 칼슘제입니다. 또 하나, 매일 먹는 거니 들어가는 성분들의 1%라도 나쁜 게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제약회사보다 까다로운 6S 품질관리 공정으로 원료 선정에서 기능 입증, 안전성, 표준화까지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영양제 성적표 1위 제품에서도 칼슘 부문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나이, 성별 부문 반드시 필수한 요소입니다. 캡슐과 젤리 두 가지 형태로 준비되어 있으니 돈보다 진짜 내 몸의 역할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고요. 칼슘은 1개월 드신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습관이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하이엘라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장기간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안전한 제품, 진짜 효과 있는 제품으로 내 몸의 1% 혈중 농도 칼슘 지켜주시고요. 몸의 건강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